그러니까 오늘 경기 이 맨유가 경기를 시작할 때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 수비 라인에 공백이 좀 많았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아직 복귀를 못했고, 맥과이어가 감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선발 명단에서 빠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에서 루크쇼가 센터백을 받습니다. 루크쇼가 센터백에 배치됐다는 게 약간 의문점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달로가 부상 중이기 때문에 달로 대신 완비사카가 나왔는데, 과연 완비사카가 달로가 했던 측면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도 수행하고, 완비사카가 과연 달로처럼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인버티드 풀백처럼 플레이도 하고 오버래핑도 하고 이러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을까? 분명히 이 센터백 라인에 의문점이 있었던 선발 라인업이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맨유가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테나 감독 체제에서 맨유가 매우 유연한 플레이들을 잘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오늘 경기에서 루크쇼가 나오다 보니까 말라시아를 올리고 자연스럽게 루크쇼가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3백을 만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완비사카도 공격적인 부분보다 수비적인 부분이 더 좋으니까 완비사카를 중앙으로 배치시켜서 3백을 만들 때도 있었고, 반대로 완비사카가 올라갈 때는 말라시아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말라시아가 3백을 만들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말라시아와 완비사카가 둘 다 측면으로 높게 올라가는 플레이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여기에 더해서 카세미루가 내려와주면서 3백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카세미루가 한 칸 내려가니까 말라시아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중앙 미드필더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말라시아가 중앙으로 들어오지 않을 때는 완비사카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중앙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루크쇼가 센터백으로 나오든 아니면 달로 대신에 완비사카가 오른쪽 풀백으로 나오든 어떤 선수가 나오든 여러가지 포메이션을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 이게 오늘 경기 이 맨유에게 아주 의미가 있는 포인트다. 경기 장면을 보면요, 맨유가 정말 다양한 포메이션을 만듭니다. 이 장면을 보면 완비사카가 중앙에 있고 바란, 루크쇼 3백이 만들어질 때 왼쪽에 있는 말라시아가 높게 올라가면서 말라시아는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완비사카가 3백의 오른쪽 측면에 배치되는 이런 전형을 만들 때도 있었고요. 이 장면을 보시면 순간적으로 완비사카도 올라가면서 완비사카와 말라시아가 동시에 올라가는 이러한 전형을 만들 때도 있었고, 때에 따라서는 완비사카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완비사카, 바란, 루크쇼 3백을 만들 때 말라시아가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중앙 미드필더의 역할을 소화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면에서는 카세미루가 내려오면서 3백이 루크쇼, 카세미루, 바란 이 3백이 만들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왼쪽에 말라시아, 오른쪽에 완비사카가 올라가는 이러한 전형을 만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맨유가 오늘 경기에서 뭐 루크쇼가 센터백으로 나오고 완비사카가 오랜만에 오른쪽 풀백으로 나오고 여러가지 이제 변화가 있었지만, 여러가지 변화가 있는 와중에 맨유가 이제 하고 싶었던 포지셔닝을 여러가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계속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오죠. 아까는 이제 말라시아가 중앙으로 들어왔다면 이 장면에서는 완비사카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중앙 미드필더의 역할을 소화할 때도 있습니다. 말라시아가 측면으로 올라가 있고 완비사카가 중앙으로 들어와 있는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면 이제 말라시아가 오늘 경기에서도 매우 인상적이거든요.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냐? 이 장면에서 처음에는 말라시아가 측면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에릭센이 전방으로 올라가니까 말라시아가 자연스럽게 에릭센의 뒤쪽으로 들어오면서 에릭센이 올라갈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자연스럽게 말라시아가 중앙으로 들어와 있고 말라시아가 뒤에 있으니까 에릭센이 편안하게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레시포드가 말라시아가 올라오지 않으니까 측면으로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움직임들이 정말 기계적으로 테나 감독이 조직력을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맨유가 편안하게 이러한 전형들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장면도 나타납니다. 이 장면 보시면
반대로 에릭센이 중앙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때 말라시아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상대팀 입장에서는 맨유가 너무나 다양한 포메이션을 쓰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말라시아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도 있고 혹은 말라시아가 올라갈 때 에릭센이 내려올 때도 있고 심지어는 완비사카가 올라갔다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중앙 미드필더가 올라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맨유는 정말 다양한 포메이션을 활용하고 있고 이 다양한 포메이션이 활용되다 보니까 오늘 노팅엄 포레스트 입장에서는 맨유의 선수들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맨유가 유연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되면 당연하게도 노팅엄 포레스트가 맨유 선수들의 움직임을 잡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보시면요. 에릭센이 측면으로 빠져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에릭센이 측면으로 빠지니까 이번에는 말라시아가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냐. 에릭센이 측면으로 뛰어가니까 에릭센 쪽으로 맨유가 패스를 보내줘요. 근데 여기서 중앙에 있었던 말라시아가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에릭센이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말라시아가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여기서 에릭센이 말라시아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노팅엄 포레스트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스위칭이 일어나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당연히 맨유의 공격을 대비하기가 매우 힘들다. 맨유가 이렇게 유동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편안하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건 그만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고 첫 번째 득점 장면만 봐도 맨유가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었어요. 세트피스 상황에서 바란이 뒤에 있다가 앞으로 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란이 앞으로 뛰어나오니까 뒤에 있었던 수비수 한 명이 바란을 막기 위해서 앞쪽으로 뛰어나가죠. 그런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바란이 앞쪽으로 뛰어나가면서 상대 수비가 바란을 막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이때 바란은 미끼였습니다. 뒤에 있었던 레시포드가 뒤이어서 앞으로 뛰어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란은 미끼였고 진짜는 레시포드였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바란이 앞쪽에서 상대 수비를 막아주니까 레시포드가 뒤쪽으로 돌아 나와도 레시포드를 막는 선수가 순간적으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때 레시포드에게 땅볼 크로스 너무나 편안하게 볼을 받아서 득점. 이 장면을 보면 얼마나 맨유가 잘 준비되어 있는 팀인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테나르 감독이 아약스 시절 때부터 추구하던 패턴이었습니다. 아약스 시절 때도 오른쪽 라인에서 오른쪽 풀백인 마즈라이, 오른쪽 공격수인 안토니, 왼쪽에서는 왼쪽 풀백 블린트, 왼쪽 측면 공격수인 타디치, 중앙 미드필더인 흐라벤베르, 중앙 미드필더인 베르하이스. 이 선수들이 계속 스위칭했어요. 오른쪽에서 스위칭, 왼쪽에서 스위칭. 최전방 공격수가 내려오면 측면 공격수가 들어가고. 아약스 시절의 그 유동적인 플레이가 그 처음에는 테나르 감독이 맨유로 왔을 때는 잘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당연하게도 아직 색깔을 입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으면서 사실은 초반에 불안불안한 경기력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니까 오늘 경기를 보면 정말 이 아약스가 생각날 정도로 맨유가 유동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유동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팀의 조직력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좋았던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좋은 감독이 판가름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팀에서 비중이 없는 선수를 좋은 감독이 맡았을 때 이 선수의 장점을 잘 살리고 이 선수를 살려서 쓰는 감독이 좋은 감독으로 이제 평가를 많이 받죠. 근데 오늘 경기에서 완비사카가 너무나 잘해줬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요. 안토니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상대 측면 수비수를 끌고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때 뒤쪽으로 완비사카가 오버래핑을 하기 시작해요. 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완비사카가 침투해 들어가면서 완비사카에게 패스가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완비사카가 측면에서 볼을 잡은 이후에
아주 위협적인 크로스를 올려주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사실은 완비사카가 오버래핑에 좀 문제가 있는 선수라서 오버래핑의 타이밍을 잡는데 약간 부족한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솔샤르 감독 체제 때부터. 근데 오늘 경기는 오버래핑에 대한 타이밍을 너무나 잘 잡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측면에서 레시포드가 볼을 잡는데 레시포드가 볼을 잡을 때 상대 측면 수비수가 레시포드를 막으러 뛰어나오니까 완비사카가 상대 수비수가 뛰어나오는 걸 보고 중앙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가요. 그러면서 완비사카가 언더래핑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상대의 측면 공간이 무너지고 이때 레시포드가 완비사카에게 패스. 이 장면이 나오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이 완비사카가 오버래핑뿐만 아니라 언더래핑에 대한 타이밍도 너무나 잘 잡아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치 칸셀루처럼 측면에 있다가 중앙 미드필더처럼 들어오는 장면도 있었고 3백의 오른쪽 중앙 수비수로 플레이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 테나흐 감독이 정말 좋은 감독이구나. 이 완비사카가 맨유로 온 이후에 수비력은 좋으나 좀 골칫거리였던 선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테나흐 감독이 오자마자 처음에는 이제 완비사카를 쓰지 않았지만 전술적인 이 시스템에 완비사카를 잘 적응시키면서 오늘 경기에서는 너무나 완비사카가 잘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를 보면 테나흐 감독이 맨유를 정말로 잘 이끌고 있구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오늘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승점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어느새 맨유가 리그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맨유가 이 4위 토트넘보다 한 경기를 덜한 상태거든요. 토트넘은 16경기, 맨유는 15경기를 했는데 토트넘과 승점 차이가 1점 차이밖에 안 나요. 오늘 경기를 봐도 테나흐 감독이 지금 맨유를 잘 이끌고 있다는 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 테나흐 감독의 능력이 잘 발휘되면서 맨유가 당장 이 4위 싸움 이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나흐 감독을 믿고 맡겨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